유튜브 하면 돈 돼요? 신규 환자 와요? 매출 증진 효과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광고 태워가지고 조회수 붙이고 구독자 붙이고 이러면 안 되냐? 광고는 가급적이면 태워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유튜브에 썸네일이 정말 중요하다. 사람부터 모으는 컨텐츠를 우리 병원 진료 과목에 맞게 구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만 잘 숙지하시고 공부해 두시면은 지금보다 유튜브 성장이나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를 조금 더 잘 빠르게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니까, 구독자가 잘 안 모이니까 이거를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애드센스 광고 태워가지고 조회수 붙이고 구독자 붙이고 이러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원장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태우는 게 좋을까요? 안 태우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광고를 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바에 그냥 좀 광고를 태워야지 뭐라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피디님도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려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 유튜브 대행을 맡아보고 유튜브 대행을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저만의 결론이 내려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광고는 태우지 않으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챕터 1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으로 잠깐만 돌아갔다 오면 광고를 태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속 강조드리죠. 시청, 지속, 시간. 이게 망가져요. 광고를 태우면 왜 시청 지속 시간이 망가지냐? 결과적으로 광고를 태운다는 건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내 상품이나 서비스, 우리 업장에 표적 타겟을 잡아서 광고를 노출을 시켜주는 걸 얘기하죠. 하지만 아무리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을 디테일하게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광고를 끝까지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이나 실장님, 병원 마케터분, 병원 관계자분들이시라면 유튜브에서 송출되고 있는 광고를 한 번도 스킵 없이 끝까지 보신 분 계신가요? 보통 일반적인 채널들의 시청 지속 시간이 좋다, 양호하다 라고 얘기하려면 38% 정도에서 한 45% 정도일 텐데요. 하지만 광고를 태우시게 되면 이 광고 영상에 대한 시청 지속 시간은 제가 태워본 결과 10% 이하가 나옵니다. 네, 아무리 잘 나와도 8%, 9%예요. 정말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12%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이 내 채널에 꾸준히 쌓여 나가고 전체적인 다른 영상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우리 채널 자체의 지표가, 전체적인 에버리지 지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가급적이면 태워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진짜로 태워야 하고 광고를 꼭 돌려야 된다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채널을 이분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채널 이분화가 뭐냐면 A 채널이 있고 B 채널이 있다고 볼게요. A 채널은 우리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 브랜드 채널이고요. B 채널은 그냥 비어있는 채널입니다. A 채널에서 광고를 태우지 마시고요. 광고는 B 채널에서만 이분화시켜서 태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채널을 이분화시킨다는 건 결국엔 B 채널에 있는 지표가 A 채널에 영향을 못 준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유튜브를 키워나가는 방식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예요. 제가 만나 뵙고 컨설팅 해드렸던 원장님들께서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튜브 하면 돈 돼요? 유튜브 하면 신규 환자 와요? 유튜브 하면 매출 증진 효과 있어요? 이 세 가지 얘기를 만나 뵙는 원장님들마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러한 질문 자체가 아예 생각이 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자, 피디님,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병원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좀 대중적인 주제를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중적인 주제를 다루면 돈이 되나요? 신규 환자가 오나요? 매출이 오르나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왜 대중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얘기하시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얘기인데 유튜브는 접근 방식 자체를 180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일단 사람부터 모아주시는 겁니다. 사람부터 모은다. 사람부터 모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뭐 매출을 올리든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당근, 넷플릭스, 아마존, 티빙. 자, 제가 이걸 왜 썼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빅테크 플랫폼들이 광고를 했던가요? 광고를 한 적 없습니다. 이 빅테크 플랫폼들은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모으는데 포커스를 두고 어느 정도 유저 수, 어느 정도 모수가 쌓인 상태에서 그때부터 단계별로 본인들만의 광고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고요. 아직 그 영역을 넓혀가지 못한 플랫폼도 존재하죠. 이것처럼 유튜브를 접근하는 방식도 사람부터 모으고 그 다음에 광고와 마케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집행했던, 제가 대행했던 지방흡입병원이 한 군데 있는데요. 처음에 원장님과 미팅을 했을 때 지방흡입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올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흡입 부작용, 지방흡입 주의사항, 지방흡입 후 압박복을 입어야 될까 말까, 팔뚝 지방흡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이런 식의 영상을 제작해 주기를 원했는데요. 저는 애초부터 그 채널을 그렇게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방식은 지방흡입은 가장 뒤에다가 훅으로 좀 넣고요. 가장 먼저 사람을 모으는 컨텐츠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흡입 채널을 만약에 키운다고 가정을 해보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방흡입을 원하는 타겟은 명확합니다. 살이 쪄서 고민이신 분들이나 살을 조금 빼고 싶은데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조금 하기 어려워서 쉽게 살을 빼고 싶은 분들, 살이 아주 많이 찌진 않았지만 라인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 분들, 타겟은 명확해요. 그러면 이 타겟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 조금 더 넓은 범주의 어떤 주제의 영상들을 좋아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다이어트로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지방흡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로 잡았어요. 그러면 다이어트에서 파생되는 주제들이 정말 많이 있겠죠. 이를테면 한창 인기였던 위고비가 있을 수 있고요. 식욕 억제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운동 없이 식단만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환경만 바꿔도 살이 빠질 수 있다.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 제로 음료는 혈당을 과연 높일까? 이런 식의 다이어트와 연관되어 있는 영상들을 미리 제작을 해서 쫘라라 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방흡입 컨텐츠를 준비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이어트 먼저 채널이 진입이 됐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일반적인 헬스 유튜버나 일반적인 운동 유튜버들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지방흡입을 전문적으로, 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 구독자나 조회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모였습니다. 그 구독자랑 조회수를 기반으로 저희는 지방흡입 컨텐츠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컨텐츠를 5개 정도 올렸다고 보면 우리 시술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1개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쇼츠를 몇 개 좀 올려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부터 모으는 컨텐츠를 우리 병원 진료 과목에 맞게 구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챕터 1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썸네일이 정말 중요하다. 유튜브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제가 썸네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썸네일은 단순히 어그로만 끌면 되는 걸까요? 썸네일은 그냥 자극적인 문구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를테면 땡땡땡 하지 마세요. 뭐뭐 하면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PD님? 아무래도 좀 어그로를 끌어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어그로도 어느 정도는 끌어줘야죠. 하지만 제가 앞단에 얘기 드렸던 클릭베이트가 기억나십니까? 클릭베이트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정말 싫어한다고 했죠. 네네. 네, 단순히 어그로만을 끌어가지고 클릭률을 올리는 건 사실 이 강의 영상을 보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남의 거
베껴가지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바꿔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클릭베이트 취급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청 지속 시간을 하락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썸네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그로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감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썸네일을 과연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건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썸네일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사실 뭐 카피라이팅부터 심리부터 전부 다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한 편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썸네일을 만드실 때 기본적인 공식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종료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공식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반전입니다. 권위 부여, 구체성, 반전. 썸네일에는 이 권위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서울대 전문의 출신이 원장님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서울대 전문의 출신 땡땡땡이 말하는 어떠한 비법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권위 부여가 잘 되기 때문에 클릭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체성인데요. 사람들은 추상화된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한 번에 인식을 못해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숫자입니다. 자, 유튜브 썸네일을 보다 보면 유독 숫자가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뭐한 몇 가지 방법, 뭐뭐 할 수 있는 탑3, 뭐뭐한 베스트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썸네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구체성이 클릭률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반전. 이 반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유튜브 썸네일을 많이 검색해 보시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문장의 구조를 A, B라고 봤을 때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원인이 있는데 누가 봐도 예상되는 결과를 말해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반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20억 벌었더니 더 가난해졌어요. 피부 시술 울세라 받았더니 피부가 더 못나졌어요. 실리프팅 받고 10년 더 늙어 보인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에요. A를 했을 때 B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B가 나와줘야 되는데 B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주는, 이거 가지고 클릭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너무 늘어지는 관계로 요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나중에 제작을 해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 유튜브라는 건 사실 제가 컨설팅을 하더라도 이렇게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10분이나 20분 혹은 30분 정도 내에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정말 각 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기법들을 녹여내야지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만 잘 숙지하시고 잘 메모해서 공부해 두시면은 지금보다 유튜브 성장이나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를 조금 더 잘 빠르게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고정 링크, 마지막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